둔산동 동학생입니다. 이제 통합사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논술 수준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좀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듣는 학생이 그 전에 듣는 학생은 7등급 학생이 들었거든요. 그 단어만 설명해도 빡빡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똑똑한 학생이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고난도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속도는 뭐 그렇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말하는 난이도가 좀 고난도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 됐죠? 자, 이게 세계화 제역화인데요. 이게 세계화로 되면 글로벌화인데 그러면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세계화의 단점으로 치면 문화 패권주의, 문화 제국주의 알죠? 마블의 영웅들이 세계를 싹쓸이하잖아요. 그 영화로 세계의 문화를 침략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웅은 없어지고 마블 영웅만 좋아하니까 문화 제국주의.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세계화에서 문화 침략이잖아요. 문화 침략과 경제 침략을 병행하죠. 왜? 문화가 상품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 침략과 문화 침략을 대결합니다. 세계화를 하면서 마치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만들죠. 그랬을 때 이 지역화를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세계가 다 이렇게 다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특이한 거 있으면 이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지역화가 성공적으로 되면 세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즈 같은 거, 그지? 아니면 뭐 포도주 같은 게 전 세계에 쏙 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만의 특산품으로 세계의 경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이 지역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화를 뭐라 그래요?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너네 국수주의자, 폐쇄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두면 니네 국수주의자, 폐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거를 세계화를 시켜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세계화가 지역화가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세계화의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지역화의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죠? 저거 뭐 해봐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지역화에서 세계화를 하려고 했더니 지역화를 가져왔더니 이건 짬뽕이다, 끔찍한 혼종이다 이런 말도 하죠. 잘못 섞었을 때는. 그러니까 A랑 B, A 지역 문화랑 세계의 공통적 속성하고 같이 섞여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탄 노래를 보면 한글도 있고 플러스 영어도 있으면서 아미들이 한글을 번역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써놓고 같이 문화로 돼가니까 어떻게 보면 방탄이 지역 한국 출신인데 세계의 가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화에서 의존성이 크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게 될 수도 있죠. 자기 문화가 말살돼 버리잖아, 세계화 제국주의로. 그러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인데 하나로 통합을 안 되면 너 거기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근데 전통 기술로 해서 소규모로 그래도 대우받고 그랬는데 세계화의 가치가 커지니까 이게 돈이 더 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해버리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화 지역화를 할 때 첫 문화나 경제와의 관련성 빼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도 이 지역화와 밀접하게 되는 게 정치, 군사, 종교. 이건 지역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지역화가 더 강하게 작동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세계화를 하면서 어쨌든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 뭐라고요? 보호무역도 국가주의로 인한 보호무역의 현상도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서 반도체를 건드리니까 지금 좀 민감하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의존성이 커져서 근데 문제는 진짜 헷갈려. 롯데가 한국 회사인지 일본 회사인지 여러 가지 주장해갖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얽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문제가 생기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복될 수 있는 움직이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게 의존성의 가장 문제점이 되겠죠. 자, 특정 지역에 독특한 사회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가치를 가져야 돼요. 독자성이라는 건. 독자성을 가지려면 이 독자성의 바탕에
세계인이 이해하는 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독자성으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독자성이야 이렇게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남들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 독자성은 세계화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세계화는 독자성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두 개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돼서 서로의 관점 싸움이 될 수 있고 입장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리적 표시제에서 이 지리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민족 분포하고 종교예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거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독특했을 때 이 지리적 문제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관광 특성 있죠. 기후나 이런 걸로. 그래서 장소 마케팅이나 관광 마케팅은 굉장히 영향을 보고 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숙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먹으면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부터 그 부수적인 것까지 파생 효과가 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화로 A를 어떤 지역화에서 여기에 온천이 있어. 그 온천 지역을 놀러 갔다고 치면 이 온천이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계화다, 하거나 지역화다, 요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호 쌍방관계를 생각하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됐나요? 안 어렵죠? 그래도 되죠? 이렇게 설명했더니 저번에 어떤 학생이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래서 그때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댓글로 수업 뒤렇게 못한다고 글자만 읽는다고 아니 나 해주고 싶은데 학생에 맞춰서 해줘야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네 수준이야. 이 정도로 선파하면. 다음 세계화 양상.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봅시다. 바탕이 뭐라고요?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왜? 서로 말싸움을 하려면 뭐라고요? 이게 명분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붕당처럼 그게 인권이야. 기본적인 자유권과 평등권이야. 니네가 평등을 보장 못했어. 차별을 보였어. 니네가 자유권이 완전하지 않아. 니네가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화도 세계화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협력이 되려면 미묘하게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외교관도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의 상황이나 인식도 의식도 그렇게 되면 SNS로 다 뜨죠. 이제는 누가 잘못했다면 그 나라 페이스북에 가지고 막 폭격해버리죠. 그러면 저 나라 왜 떼거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볼 때는 왜 이렇게 떼거리 짓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협력을 거두려면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왜?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직간접이 되었을 때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버리잖아요. 떠버리면 유튜브로 뜨고 SNS로 뜨고. 그러니까 국제 행사 교류도 이게 거기 가지는 않았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매니아가 생기고 팬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조직되면 전 세계로 조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선점을 해버리면 그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를, 작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렇게 영토가 작다고요. 상대적으로 영토가 적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탕은 보편적 가치고 활발한 문화 교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류나 이런 문화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에서 세계적 도시로 서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서울과 그 밖에 도시 있는 것처럼 다양한 층이 살고 최첨단 공신, 통신체제, 전 세계에 자본 몰집하고 이 서울만한 도시들, 이런 큰 대도시들이 집중하면서 다국적 기업, 본사, 금융기관 이거 하면서 여기서 파워를 다 하죠. 주식시장 다루고 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거에 허브라고 해요. 중심, 통로, 맥, 인맥의 중심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다국적 기업으로 이게 다국적 기업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이쪽으로 보내지만 한국도 나름대로 설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점이면 지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맥도날드부터 괴죠. 국경을 넘어서 엄청나게 생산 판매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전 세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조그맣게 수제버거를 하더라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 큰 자본으로 싸게 쫙 때려버리면 맛있긴 맛있는데 비싸서 이거 먹을래 그냥 가버리면 그냥 망해버리잖아.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대자본, 부익부 빈익빈 이게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고 근데 없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유통업이나 외식업 이렇게 이제 큰 놈만 살아남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문제냐면 이 나라에서는 원료 이거 생산하고 이 나라에는 이거 생산하고 이 나라에서 생산해서 다 모아 그래서 결합해 그래서 여기서 광고하고 판매 미국에서 그게 스마트폰이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든 공간적으로 분업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여기를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기업을 세워 이 나라 이름으로 법인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해.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국 생산품이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그런 것처럼 막 세법이나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요구해가지고 공장들을 나라마다 이동시키고 배치하고 그러면 그게 이 다국적 기업의 또 파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세계 도시는 그 나라의 정치성과 관련이 있다면 요거는 완전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게 사회문화잖아. 사회문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세계화의 양상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해서 세계화로 끌어올릴까가 이게 미래 세대, 차세대 먹거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한 걸 못 만들면 다 종속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고 아닌 사람이 노동자인 이 자본주의 노동 체제에서는 그것도 공산주의지만 지금 더 심하게 공산주의보다 더 심하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게 양극화되는 부가 양극화되니까 이거 완전히 나눠. 옛날에는 중산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몰락해버려서 이걸 깎아먹어버리니까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원동력이나 먹거리가 없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노동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에 다국적 기업을 뭔가 성장시키고 그래서 프라이드를 갖고 이걸 바탕으로 삶을 바탕으로 문화교류와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뭐라고요?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 자, 개인 간의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이 경제에서 출발해서 산업구조, 문화도 빈부의 격차가 생겨요. 왜? 돈이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지원을 못하고 문화를 개발을 못하니까 그 나라 영화도 만들기 힘들고 음악도 만들기 힘들고 그런 거예요. 더 심하게는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학습의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내가 애들 가르쳐 보는데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돼서 공부를 시키는 도시하고 안 시키는 도시하고 옛날에는 평균이 10점 차이 났다면 지금은 40점 차이 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놓쳐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자식을 못 끌어올리면 그러면 진짜 바로 하층민으로 가문이 다 떨어져 버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엄청 심각한다고.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해. 왜? 대자본이고 엄청나게 기술도 좋고 자본도 많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 기업이 다 돋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 뭐라고? 자유롭게 무역하자. 자유롭게 무역하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지. 그런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뭐라고? 요거는 조금 우리 보호해줘. 안 그러면 우리가 도태되잖아. 이렇게 되지만 개방으로 1대1로 하면 뺏어먹을 만큼 충분히 뺏어먹잖아. 선진국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자, 공정무역을 한다. 이게 무역, 그 나라의 이게 공정무역이나 아니면 공정소비나 이런 걸 보면 이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뭐라고요? 선진국밖에 없던.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분배정의, 지구 쪽의 분배정의를 누가 실현해? 유엔이? 없어. 뭐라고? 미국? 중국? 해줄 나라가 없어. 통제해야 되는 게 없어. 점점 쏠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점점 쏠린다. 이게 진짜 이거 문제야. 전 지구적으로. 문화도 선진국이 문화를 획일화해서 다 하면 고유한 문화 다 소멸해버려. 왜? 이제 스마트폰이라도 보급하겠지. 그럼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있는 선진국 많이 나오지 양이. 그거 따라서 하고 그 말을 익힐 거 아니야.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유한 문화 자체가 이제 박물관에만 남게 되겠지. 점점. 문화의 다양성 증진, 이게 말로 말이지. 유네스코가 다양성을 선언하면서 다양성을 지원해야 될 만큼 소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거야. 나라마다 특성이 없어지고. 근데 신기하더라. 돌아다니자 보잖아. 똑같아. 슈퍼도 똑같고, 물건도 똑같고, 저 나라에 있는 거 여기도 있고. 물건 가격만 조금 차이 나지. 맥도날드 전 세계 어디는 다 있고, 다 똑같아졌어.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자, 문화 됐을 때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편윤리, 이거 뭐라고? 명분 싸움할 때 쓰는 거고, 특수윤리 하면서 주장해. 충돌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선 이거 한대, 명예살인 한대, 뭐 한대. 근데 이걸 다 뭘로 까? 특수하지 않다. 이렇게. 왜? 인권이 안 맞는다. 자유가 안 맞는다. 평등이 안 맞는다. 저 나라는 미개하다. 이런 걸 전제를 깔고 자꾸 까. 이 특수성이라는 거를 올곧게 인정을 하려면 이렇게 폐쇄를 해버려. 이렇게 폐쇄구역, 여기는 특수해. 여기 들어가지마. 미개인 구역에. 이런 식으로 돼. 실제로 왜? 특수한 거를 인정해 주려면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전체는 이만큼이야. 맨날 하나로 통합됐어. 근데 특수한 거 몇 개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거 외우겠어? 배려해 주겠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네스코나 이런데 국제기구에서 이런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기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살아나겠지. 그게 뭐라고? 박물관용, 전시용.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 너는 한국인이냐? 그럼 애들한테 내가 그러지 말라고. 세계인이 되든지 지구인이 되라고. 이 세계인과 지구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설득해야 돼. 다른 나라 사람은. 비록 한국인이라는 거를 잊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순간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대결 관점을 갖게 돼. 세계인이냐 지구인이라는 마인드를 갖는 순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 통합 구도야. 자유로워져. 단 세계인으로 돼서 내가 세계 시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보편적 가치 속에서 본인이 특수성이 세계 속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특수성이 뭐라고? 보편성, 세계성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의 스킬이나 특별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계인이다. 그럼 세계인의 노동자다. 어느 나라든 노동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힘들어졌어. 왜? 큰 나라 맘대로 되는 세상이 되거든. 큰 나라 다 먹고 이거 다 노동자. 그러니까 전쟁이나 테러가 큰 나라 중심으로 해서 다 없는 상태로 되니까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고요? 테러를 할 때도 이렇게 부분적인 테러를 해. 옛날에는 이 부분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전투가 아니라 테러로 죽는 데. 그러니까 사회가 더 불안한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직접적인 폭력, 전쟁도 하지만 간접적인 폭력들 모두 제거해야 된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강한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적극적 평화. 이용하기 딱 좋지. 에? 큰 나라가 간접적인 폭력, 테러 위험까지 완전 제압한다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니네만 죽어주면 돼. 그랬을 때 이 큰 나라 입장으로 논리로 가는데 나는 특수성으로 이걸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해. 간접적인 위험이 되면 제거해버리는. 몇 개 안 남을 거라는. 자, 이렇게 평화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류의 안정과 생존 보장이라는 이유로 이게 명분이라고, 그죠?
안보란 이유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했죠. 우리도 환경이란 이유로 하면 되잖아. 그제? 생명권, 생존권. 그러니까 인류 삶이란 질의 향상의 의미로. 그래서 명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돼요. 허점이 생기면 바로 논리적으로 인터넷에 쫙 깔리게 퍼뜨리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삽니다. 이 주체들이 국가도 될 수도 있고 사회단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에는 의사회, 그린피스 이런 거. 국가의 영혼을 초월하는데 여기에 초월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대 뒤집어 봐야 돼. 항상 국가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더 많아. 초월, 국가 영역을 초월해. 뭐라고? 통신이. 그러니까 그걸 닫아버려. 어떤 나라는 인터넷을 닫아버리고 국가를 초월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초월한 걸 차단해. 상호 유기적으로 조금 물려서 여기가 자유가 되면 그 옆에 나라도 자유가 순식간에 퍼지니까 차단도 더 극렬해졌어. 차단도 더 심하게 해.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차단된다는 거 아는데 요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차단해. 그러니까 이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이건 당연하죠. 자국민 보호국 외교 활동을 하고, 정부가 국제기구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국제기구, 어떤 모임이든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랑 다르게 조직 자체에 힘이 있어요. 굴러가요, 그냥. 만든 사람의 의도랑 같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범 정립하기도 하는데 요 국제기구 하나가 하나의 단체처럼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서 자기 역할을 해요. 살아남으려고. 자, 여기는 국제기구고 이거는 비정부기구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거. 이걸 뭐라 그러니까 정부기구고. 그러면 국가와 국가들의 모임단체. 그죠? 개인과 개인들의 모임단체. 특정 개인은 정말 그 영향력이 크겠죠. 인기인 이런 사람들보다 인기인 하나가 더 영향력이 클 수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간단체, 국제연대활동, 지구통 문체에서 그린 환경연합, 전 세계. 근데 이름만 연합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게 연대 활동하면서 뭐를 대줘야 돼요?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그 경제와 관련된 데서 누군가 후원을 해요. 그 후원자 백그라운드에 이 사람들 성격이 확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개인단체, 시민단체가 데모를 하더라도 이쪽 편이 확 갈라지죠. 누가 돈을 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돈이 안 되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개인도 돈 없으면 못 움직이죠. 자, 그러니까 경제와의 관련성은 항상 따져봐야 돼요. 이거 돈 누가 되고 누가 돈이 이기고 누가 남는다. 그러니까 현대 생활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밑에는 깔려서 뭐를 해요? 자본주의 시대, 경제가 누가 이기냐, 누가 돈 되냐, 누가 돈이 손해냐. 경제 판도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 이걸 꼭 점검해야 된다고. 그래야 원리나 이유가 다 이해되니까. 자,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쟁은 안 날 가능성도 많죠. 왜 그러면 무기가 하도 발전해서 진짜 같이 공멸해버려요. 근데 테러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명목으로 테러 제압도 더 심해지겠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된 상태입니다. 옛날에 냉전이 미소가 차갑게 쿨워 해갖고 핵폭탄 전 경쟁하고 하는 상황에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위쪽은 소련, 아래는 미국 이렇게 영향된 지정학 중요한 충돌 지역, 중요한 충돌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응집력을 갖췄으면 합쳐졌을 텐데 그게 안 됐죠. 근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의 충돌이. 사상도 되게 무섭거든. 통일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정착, 민족 동질성 회복. 근데 동질성은 있죠. 그런데 이 동질성 자체에 대해서 미세하게 이질성이 된 게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 민족 경제, 이게 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통일이 되면 어떤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라는 거. 평화 노력하고 협력 추진하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이게 요것도 중요해요. 교류도. 근데 요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천운을 받아야 성숙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라니까 힘 못 쓰고 좋잖아요. 화를 주변에서 이용하기 좋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말고 중국 주저앉고 일본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이런 것처럼 4대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이게 한국이 통일되는 게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상황이 오면 준비했다가 딱 기회를 잡지 않으면 정말 이게 과정 자체가 험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왜? 얘네들이 반대를 하면서 얘네들이 방해를 해. 에? 한 나라라도 방해하면 이거 안 되게 해. 통일된 거보다 통일됐을 때 더 골치 아프면 막 자꾸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이 네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잘 얘기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4대 국가를 어떤 식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통일의 상황을 조성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교과서에도 없고 실제로 학생들은 너무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댓글 달 때도 엄청나게 달잖아요. 서로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좀 학생들도 이런 부분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 됐죠. 우리나라 지금 똑똑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주장이 왜곡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거 북쪽 이방에 있는 게 중국의 지방사라는 왜곡했어요. 동북공정. 일본과 중국과 그 다음에 역사 역국사 침략전쟁. 이제 공동 역사 연구 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국제 연대를 해야 해.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다 퍼뜨려야 되지. 그러면 저쪽이 돈 더 많이 가지고 또 확해하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교류도 하는데 교류의 목적을 확해해서 전략 전투를 잘 짜서 하는데 그렇게 하겠지 어른들이. 나는 어른이 아니라 모르겠어. 실제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항상 뭐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써있지 어떤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인 이런 논의도 해야 되는데 논의가 적은 편이긴 해. 왜? 학생들이 이 구체적인 걸 쓸 수가 없어. 정보가 있어야 알려주지. 정보도 더 공부하고 공개하고 더 많이 배포해놓고 기본 전략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당장의 상황도 급하고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 교과서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논의나 구체적인 흐름이나 개괄도 좀 적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현재 상황에서 끝나.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즘 끼인 정치적인 그런 거 빼고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